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지난 시간까지 진행했던 자료형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드로 들어갈게요. 코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undefined와 지금 그 널 값의 차이를 좀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undefined 자체는, 좀 바꿀게요. undefined 자체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음. 값 자체가 뭔지 알 수 없는 거고, 널 자체는 없음입니다. 쉽게 보면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펑션 자체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테스트 뭐 undefined null이라는 걸로 제가 한꺼번에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a라는 걸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내부의 변수를 a라는 거 선언하고요. 콘솔 로그로 한번 제가 a를 한번 찍어 보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undefined 자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값 자체를 아예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undefined 지금 이게 값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반면에 제가 여기에 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널 값을 한번 넣어보고 실행을 해보면 널 값이 나오죠. 값이 있다는 거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널 값이냐 아니냐에 따라 undefined가 여부가 평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진짜 undefined 즉 선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어요. a의 값이 있으면 콘솔 로그 찍어가지고 a는 참이라는 식으로 찍어줄 수 있고요. 반면에 s가 있다면, 즉 a가 값이 없다면 콘솔 로그 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할게요.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에 값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즉 값이 없다. 있는지 모른다. 확실하지 않을 때, 참일지 않을 때는 false로 넘어와서 s문을 통해서 a가 거짓이 되는 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a가 거짓이 되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았을 때 undefined는 실제로 값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오브젝트가 있네요. 오브젝트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오브젝트 해서 여기에 뭐 테스트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테스트를 한번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var라는 거 해가지고 사람 자체를 여기다 넣는데 저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name 해가지고 딕셔너리, 파이썬 따지면 딕셔너리 식으로 넣거든요. 오토코더라고 하고요. age, 나이 자체는 뭐 한 30살이라고 할게요. 너무 부럽네요, 나이 자체가. 그리고 is 뭐 스튜던트 학생 여부라고 했을 때 학생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로그 해가지고 이제 콘솔 로그에 대한 찍으면 펄스 네임 해가지고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오토코드라는 게 나오죠. 이 이름 자체가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여기에 age라는 걸 찍을 수 있는데, 자, age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실행하면 30살이 나오죠. 30살. 근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찍어 볼게요. 나오죠? 즉, 점으로 찍거나 이렇게 대괄호로 찍거나 다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 자체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 개의 값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밑으로 할게요. 잠깐만 표현이
이 자체가 됐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여기서 여러 개의 값을 키, 값, 쌍으로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여기서 키,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표현하는 부분에서 콤마가 들어가는 게 이제 연결하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 타입의 우리가 자료형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볼이라는 걸 써볼 건데, 심볼 자체는 고유한 값을 가지면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객체의 속성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id 해가지고 심볼 자체에서 우리가 id 자체에 대한 값을 넣어보고요. for user 해서 이 부분에 그냥 아예 빈 값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user id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거 줄까요? 1, 2, 3, 4, 5로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user 해서 id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1, 2, 3, 4, 5가 나오죠. 즉 우리는 이 id 자체에 대한 부분을 심볼 id로 해가지고 고유한 값을 가지면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볼 id 값 자체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1, 2, 3, 4, 5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유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중괄호식으로 해놨고 여기서 먼저 이제 유저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안에 id 값이 들어가는 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거 하나를 심볼로 묶어준 거예요. 심볼로 묶어줘서 우리가 이거를 고유한 값으로 저장이 되게끔 하는 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출력을 했을 때 우리는 1, 2, 3, 4, 5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고유한 값을 표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객체 속성 충돌 방지라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심1 해가지고 이제 심벌 자체에 대한 값을 넣어서 킵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가지 표현으로 제가 이제 동일하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에 있는 심벌 키와 심벌 키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1 해서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심벌 자체에 대한 값 자체는 독립적으로서 고유한 값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1과 심2는 위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부분으로 표현이 돼서 false가 나온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객체 속성 충돌 방지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분에 제가 변수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variable 테스트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변수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수 선언하는 것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변수에는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에서 var와 let과 const라는 걸 변수를 보통 선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var 같은 경우는 함수 범위 자체에서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함수 내부, 즉 내부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let이라는 경우는 함수 내부 안에서도 블록 여기 중괄호 블록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범위 밖을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const 자체에 대한 부분은 상수 표현으로서 변경이 불가한 걸로 불가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var을 쓰냐, 어떤 때는 let을 쓰냐, 이런 게 const를 쓰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var라는 이름 해가지고 네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앱스 스크립트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true, 즉 위에 있는 값이 있으면 여기서 var name 해가지고 여기서 앱스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네임을 변수를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해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name이라는 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앱스 스크립트만 출력이 되죠. 결국은 여기를 벗어나도 여기서 앱스 스크립트가 새롭게 변수가 담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바로 앱스 스크립트가 된 겁니다. 어떤 거냐? 자, 블럭키 자체가 있고 거기서 내부에서 여기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처음에 구글을 선언을 했습니다. 구글을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 선언을 했는데 블록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앱스 스크립트가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 있는 구글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앱스 스크립트가 있는 상태로 바로 출력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var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던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밖에서도 우리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블록 범위 안에서만 설정이 되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let으로 한번 체크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let으로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let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우리 자체는 구글 지금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let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괄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선언문은 없어지고 밖에서 즉 이제 이 블록 여기서는 크게 블록은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값 자체가 들어와서 출력이 된 게 바로 구글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여기에서 예를 들면 두 가지 출력을 뭐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되겠죠. 로그에서 여기서 네임을 찍어 보면 두 개가 다 출력이 되겠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앱스 스크립트는 여기 안에서 이 자체가 그대로 블록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밖에서 두 번째 출력은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아까와 동일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가 남았죠. 상수. 자, 상수 같은 경우는 더 심플합니다. 상수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 펑션 그대로 썼죠. 자, const 해가지고 네임에서 선언문에 저는 구글이라고 다시 한번 넣어주고요. 로그를 해서 제가 찍어보면 사실은 네임 자체는 그대로 찍히죠. 자, 상수했을 때 그대로 찍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단 한번 구글로 정해졌는데 제가 네임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앱스 스크립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그러면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고요? 타입 에러 나오죠.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즉 선언하기인데 타입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const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 const 안에 구글 자체에 대한 값을 넣었는데요. 내가 이거를 중간에 바꾸고 선언을 해서 앱스 스크립트를 넣으려고 해도 너 자체는 const라는 걸로 개념을 줘서 const라는 개념을 줘가지고 너는 바뀔 수가 없어 라는 부분으로 지금 바꾸지 못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제가 이제 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역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사용하려면 뭘 써요? var을 씁니다. 그리고 블록 범위에서, 즉 이제 함수 블록 범위에서 유지하여서 사용하려면 let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바꾸면 안 됨이라고 표현할까요? 안 됨. 이거는 제가 const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다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const 그리고 let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var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블록을 벗어났을 때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권장하는 부분은 뭐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이 렛을 통해 가지고 이제 블록 내부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뭐 고급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능, 고급 기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컨스트는 다만 값이 이 변수를 재할당을 할 때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항상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세 가지 변수 선언을 할 때 이제 var, let, const를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